안녕하세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체성과 지향, 표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지개는 언뜻 보면 7가지 빛깔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색깔의 경계가 미묘해서 다양한 수만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지개 색깔처럼 구분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무지개 위 어딘가에 너무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당연하게도 성소수자 아동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수자 아동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강의에서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둘째, 잘못된 지식들. 셋째, 성소수자 아동이 경험하는 혐오와 괴롭힘. 넷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성과 관련된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3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정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입니다. 우리의 성별은 언뜻 생각하면 남녀로 간단하게 구분되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성별은 주로 태어났을 때 의사나 부모에 의해서 판단되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태어났을 때 지정된 성별, 지정성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태어났을 때 외부 생식기만을 관찰하고 성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남성과 여성, 그렇게 전형적인 이분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외부 생식기, 성염색체, 성호르몬을 가지거나 혹은 변형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성, 인터섹스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징은 태어날 때부터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2차 성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연히 수술이나 검진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성별 정체성인데요. 나 스스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느껴지는 성별과 관련된 정체성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일치하는 성별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고 반면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여성이고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이 남성인 사람이고 트랜스젠더 남성은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남성이고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이 여성인 사람입니다. 성별 정체성은 정체성이므로 트랜스젠더는 외모 표현이나 행동, 성확정 수술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요. 스스로의 인식이 유일하고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이끌리는지와 관련된 감정적이고 성적이고 애정적인 끌림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레즈비언은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도 여성인 사람이고 게이는 스스로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도 남성인 사람입니다. 바이섹슈얼은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남성, 여성 어느 쪽이든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함께 붙여서 LGBT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무지개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소수자는 다양한 정체성과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LGBTQ+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Q는 퀴어 또는 퀘스처닝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질문 중이고 탐색 중인 사람들도 포함하고 또 퀴어는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포함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는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아직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지식을 좀 더 쌓아볼까요? 아마 여러분 중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분들도 한 번쯤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병이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과 그리고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정상적인 인간 섹슈얼리티의 한 형태입니다.
과거 우리가 마약인 헤로인을 감기약으로 처방했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한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정체성 모두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했던 흑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질병 및 정신질환 진단 분류 체계는 국제질병분류 ICD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인데요. 현재 두 진단 체계의 최신 버전인 ICD-11과 DSM-5에서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들은 내담자를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살 시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등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 단체 및 상담심리 관련 학회에서는 상담자나 의사 등 회원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을 중대한 윤리적 위반 사유로 생각하고요. 학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9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도 바꿀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런 잘못된 지식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LGBTQ+ 아동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혐오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혐오 표현을 접한 경우가 98%나 되고요.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50%가 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에 가지는 관심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위험한 비율입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이주 배경 학생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보다 훨씬 더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학부모는 자녀가 성소수자인 친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소수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학생은 시스젠더 학생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경험했을 때 교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앞선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 중 20%는 교사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트랜스젠더 성인의 67%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사로부터도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4년도 국가인권회의 조사에 따르면 약 86%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괴롭힘에도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교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또 교사에게 알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80%가 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약 20%가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고 16%는 자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성소수자 아동에게 가족은 자기의 정체성과 성적 장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인 동시에 사실은 가장 커밍아웃 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센터 띵동에서 2021년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성소수자 청소년의 65%가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시스젠더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시스젠더 이성애자라고 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느 국가나 인구의 약 5%가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20명 중에 1명인데요.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내 주변에도 성소수자가 있고 우리 동네와 학교에도 성소수자 아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치 성소수자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관계, 이성교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성별 표기란에 남자, 여자만 있는 것 등은 마치 성소수자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배제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제하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포용적인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남성,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고 스스로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수자 아동이 혐오와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아이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혐오와 괴롭힘은 비성소수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 그리고 사람을 놀리는 것,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어떠한 이유로든 괴롭힘은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또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유네스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성소수자 지지자임을 열심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티를 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대화 도중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으로 언급하는 것, 또 혐오 발언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스티커나 배지, 키링 등을 소지품에 달거나 공간에 붙이는 것도 성소수자 아동에게 힘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정확하고 지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책이나 자료를 가정이나 교실, 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신청하는 것, 그리고 사무실이나 책상 등 공간에 보이도록 비치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들었다면 가능하면 그 행위가 일어난 순간에 바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표현이 왜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방금 그 표현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욕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었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가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먼저 감사함을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혐오와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본인의 중요한 정체성을 이야기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의 부모이든 친구이든 선생님이든 동네 어른이든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적절하다면 아이에게 나를 믿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용기를 내줘서 기쁘다, 네가 존재해서 기쁘다, 이렇게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에게도, 그 아이의 부모, 가족, 친구, 주변 선생님,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다고 아이에게 다시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면 곁에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말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확실하니? 일시적인 거 아닐까? 바뀔 거야.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아직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건 좋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미리 짐작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저 곁에서 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성소수자 아동이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